본 콘텐츠는 경기도와 경기콘텐츠진흥원의 지원 사업을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지루한 책은 즐겁게, 난해한 책은 쉽게, 재미있는 책은 함께. 두 명의 북멘토가 한 권의 책으로 공감 그리고 다른 관점의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라디오로 듣는 책수다 소리책방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꽁미입니다. 안녕하세요, 유나쌤입니다. 우리는 흔히 가을을 독서의 계절이라고 하고요. 수학의 계절 혹은 살찌기 좋은 계절이라고도 하죠. 그렇죠. 네. 그런데 미국의 한 저널리스트는요. 이 가을을 두고 이해를 위한 계절이라고 말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되게 어려운 말이에요. 이해를 위한 계절. 네. 뭘까요? 아무래도 제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니까 가을은 또 결실을 맺는 계절이잖아요. 제가 가을을 떠올릴 때. 네. 그 결실을 맺기 위해서 아마도 많은 노력이 있었을 것이고 또 그 노력에 따른 또 많은 어려움들이 또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어려움들이 자신의 뭐 능력이나 기타 등등 뭐 여러 가지가 있었겠지만 그뿐만 아니라 가장 큰 어려움은 제가 사회생활 하다 보면 가장 큰 어려움은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런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든 어려움들이 내가 어떤 한 가지의 결실을 맺기 위한 과정이고 그런 또 힘들었던 사람들의 관계 그런 일들을 받아들이고 그럴 수 있지 또 이것을 위해서는 그런 게 필요했겠지 이렇게 받아들이고 사람으로서 익어가는 또 성숙해지는 그런 시기라서 이해의 계절이라고 표현을 하지 않았나 이해를 위한 계절이라고 표현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역시 지혜로운 유나쌤의 현명한 대답이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준비하면서 질문이 좀 어렵다 싶었는데 네,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우리 유나쌤의 대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역시 가을은 지나간 좀 시간들을 좀 되돌아보고 우리가 반추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는 것 같은데요. 삶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는 그런 시기라서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을까라고 저도 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네, 삶의 풍요로움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이야기를 하지만 때로는 뭐 예기치 않은 고통의 시간이 다가오기도 하고 우리가 고독을 즐기기도 하는 그런 시간들이 찾아오기도 하는데 이런 것들을 좀 이해하는 그런 시간들이 찾아오는 그런 시기가 또 아닐까 하는 시점에서 이런 질문을 좀 해보고 시작을 해봤습니다. 네. 오늘 책 이야기 해볼까요? 네, 오늘 책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책 이야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돼서 질문을 한 가지 드리려고 합니다. 네. 몇 년 전 한 매체에서 고등학생 대상으로 장래 희망 조사 결과 1위는 공무원, 그죠? 2위는 건물주와 임대업자 였다고 합니다. 저희 어릴 때는 뭐 대통령, 과학자 이런 이제 대답들이 많았는데 요즘에 힘겨운 세태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또 청소년다운 패기도 열정도 사회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명감도 느껴지지 않아서 좀 다소 대답에 안타까움이 많이 느껴졌는데요. 우리 꽁미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 이게 몇 년 전 자료인지는 정확하게 나오지 않아서 저도 좀 의아스럽긴 한데 공무원이 1위였다고? 라는 부분에서 좀 저도 놀랐습니다. 사실 지금 조사해보면 또 달라지지 않았을까라는 의문이 드는데요. 2위 결과에서는 저도 약간 동의는 좀 합니다. 크게 달라지지 않았을 것 같기 때문에요. 네, 그렇죠. 건물주라는 부분에서 공감을 좀 하게 되는데 어찌 보면 좀 쉽게 돈을 버는 그런 상황 그리고 부모를 잘 만나는 것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금수저 이런 것들에서 아이들이 좀 꽂히지 않았나 그래서 안타깝다고 표현한 것에서 저도 좀 공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나눠볼 책도 아까 제가 인트로 부분에서도 이해를 위한 계절을 언급한 부분도 조금 연관이 되긴 하는데요. 우리가 지나온 세월 그리고 많은 어떤 사건과 사고를 겪고 이 여러 가지 지나온 과거들을 돌아봤을 때 우리가 남겨진 것과 남길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서 다음 세대들에게 무엇을 남겨주면 좋겠는지를 한번 고민해 보면 좋을 그런 소설이 것 같아서
이 이야기를 우리가 오늘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주인공이 청소년입니다. 그래서 분류를 해놨을 때 이걸 청소년 소설로 많이 구분을 해놓더라고요. 근데 그렇죠. 그런데 의외로 좀 성인분들도 이 책을 많이 읽고 계셔서 지금도 도서관에선 대여가 많이 힘들다고 하는 그런 핫한 소설입니다. 네. 어떤 소설이었죠? 소리책방의 네 번째 책, 순례주택 저희 한번 오늘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나볼 책 속의 구절입니다. 수림아, 어떤 사람이 어른인지 아니? 자기 힘으로 살아보려고 애쓰는 사람이야. 주변에 있는 좋은 어른들은 자기 힘으로 살려고 애쓴단다. 다른 사람을 도우면서. 페이지 53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요. 이 소설 순례주택은 아이들이 그토록 원하는 건물주가 주인공인 이야기입니다. 건물주 순례씨는 어려운 이웃에게는 보증금을 받지 않고 지구를 생각해서 염색도 하지 않습니다. 썩지 않는 쓰레기, 이산화탄소를 마구 배출하는 인간. 쓰고 남는 돈이 순례씨의 3대 고민이죠.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어른들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아마 어른들도 많이 책을 청소년 소설임에도 불구하고 많이 찾아볼 텐데요. 이 많은 다양한 형태의 어른들, 몇 년째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알바를 해야 하고, 그리고 의료보험 혜택도 못 받는 사람, 혼자서 남매를 키우는 미용실 원장님, 오랫동안 마을버스를 운전하다가 뇌졸중으로 쓰러진 길동 아저씨 등등 많은 다양한 형태의 어른들이 순례주택에 살고 있는 세입자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어떤 등장인물에 좀 더 눈길이 가는지로 재미를 느낄 수 있었던 한 요소가 아닌가 싶어요. 네, 맞아요. 또 다른 구절을 읽어드릴게요. 감탄사가 왜 독립원인 줄 알아? 독립적으로 쓰여서 독립원이야. 수림아, 나는 독립적인 인간이잖아. 그래서 독립원을 많이 쓸 거야. 감탄을 많이 하는 인생을 살기로 결심했어. 95페이지의 대화입니다. 그리고 아직은 미숙하고 독립적이지 않은 인물들에게도 기회를 줍니다. 권선징악처럼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 쫄딱 망하거나 상처를 준 만큼 더 날카로운 말들로 상처를 입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성장의 기회를 얻는 모습이 등장을 하는데요. 저는 이런 모습들도 되게 좋았어요. 네. 그리고 이어서 99페이지에 나오는 문장인데요. 이제 순례씨가 말하는 내용입니다. 걱정 마. 내줄 공간이 있어서 다행이야. 감사해. 순례씨는 감사라는 말을 잘합니다. 일꾼들에게선 거의 들은 적이 없는 말이죠. 순례씨가 좋아하는 유명한 말. 관광객은 요구하고 순례자는 감사한다. 네, 여기서 봤을 때 되게 이 문장도 되게 마음에 많이 들어왔던 문장이에요. 우리가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순례씨가 자기의 삶을 순례하듯이 지구별을 여행 순례하듯이 살고 싶다고 해서 순례로 바꿨다는 내용이 처음에 시작이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어떤 자세로 살아갈지, 어떤 포지션으로 우리가 이 삶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를 조금 더 생각해보게 하는 문장이었어가지고 감사, 제가 또 저번 회차에서 감사라는 단어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도 했었는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한 영향을 은연중에 받았나? 라는 생각이 지금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 되게 중요하죠. 사소한 것도 감사의 말을 표시하면은 그 하루가 또 받는 사람, 듣는 사람은 또 하루가 행복해지기도 하니까 그래서 모든 것들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당연하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들에 감사를 한다면 우리가 또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 부분을 명문장으로 꼽았던 독자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네, 저희 독서 모임 할 때 이 부분들 되게 많이 언급을 해주셨죠. 네. 그래서 아이들은 꿈을 이야기할 때 직업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꿈을 곧 직업과 연관을 바로 시켜버리죠. 네. 그러니까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는 말처럼 세상에는 좋은 직업도 나쁜 직업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단란주점 운영을 하는 것도 말이죠. 네. 그래서 학생들이 이렇게 힘든 사회 상황에서 건물주를 꿈으로 갖는 것도 하나의 선택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대신 그 앞에 수식어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바로 어떤 식이냐면 무조건 돈을 많이 버는 건물주, 어려운 사람에게는 너그러운 건물주,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건물주, 아니면 지구에 최소한의 흔적만 남기는 건물주 등등 여러 가지 수식어에 대한 고민들 말이죠. 아이들이 자신들 앞에 붙을 수식어를 고민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다양한 모습의 어른의 형태를 보여줘야 하는 게 아닐까라고 또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충분한 고민의 기회를 줘야 하겠죠. 네, 그래서 청소년 소설이지만 진정한 어른은 무엇일까 계속 생각하게 되는 책이어서 어떤 부분 어른들의, 아이들이 봤을 때 불편한 어른들의 모습, 저기 어른이 맞나? 이렇게 생각되는 모습들이 비춰지고 있어서 그 부분을 볼 때마다 반성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른이라면 자립적으로 책임감 있게 행동해야겠다는 생각도 들었고, 또 현실을, 내가 지금 처한 현실을 잘 받아들이고, 그리고 또 어떤 시선을 보는 데 있어서 선입견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 그리고 모두 완벽한 어른이 되기는 어렵겠지만 그런 어른이 되도록 노력을 할 수 있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되게 해주는 그런 책 순례주택이었습니다. 특히 인상 깊은 구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네. 꽁미님은 혹시 어느 부분이 있으셨나요? 단어 중에 풋이라는 접두사를 써서 표현한 단어들이 좀 있었어요. 아, 네, 있었죠. 나시죠? 네. 네네. 풋 청소년, 풋 가난이라는 단어가 나온 부분이었는데, 네. 아, 나는 풋 청소년인가? 왜 이렇게 어렵지? 라고 물었을 때 풋 가난도 어려울 거야 라고 받아치거든요. 네네. 그래서 되묻죠. 풋 가난? 일본들 풋 가난? 이라고 이야기를 나눕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단어들이 되게 신선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풋이라는 접두사는 덜 익은, 그리고 네, 뭐 완성되지 않은 그런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단어들이 어떤 위로의 의미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도 네. 괜찮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어떤 실수 아니면은 모자른 불충분함 이런 것들이 아직은 괜찮아라는 그런 식으로 저에게 다가와서 뭐 어느 정도의 위안. 그래서 지금은 괜찮으니 나중에는 그래도 네가 해볼 수 있지 않은 어떤 시간적 여유는 남아있지 않을까. 그래서 좀 의미가 확장되는 그런 느낌이 있었죠. 네. 네. 맞아요. 그 풋하면 이제 익지 않은 네. 것들, 그죠? 과일이나 열매에 이렇게 보통 많이 붙이는데 네. 일상적인 단어에 붙이는 게 되게 신선하기도 했고, 네. 그죠? 그 단어가 아까 꽁미님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그 단어를 앞에 붙이고 나는 더 성장할 여지가 있다. 이렇게 좀 그래도 괜찮다라는 그런 의미를 주는 것 같아서 그 부분도 되게 재미있게 읽었었습니다. 네. 우리 유나 쌤은 어디 부분이 인상 깊었나요? 저는 아까 저희가 책 구절을 소개해드릴 때 나오기도 했는데, 이제 좋은 어른은 자기 힘으로 살려고 애쓴다. 다른 사람들 도우면서, 이것도 되게 좋았고, 약간 생뚱맞게 들릴 수도 있지만 군자 삼락, 군자 삼락이 나옵니다. 네. 이제 그 군자의 세 가지 즐거움이라고 이제 얘기를 나누는데, 사실 이거에 대해서 그 같이 모여있던 사람들이 자기의 각자의 군자가 아니지만 자기 각자의 즐거운 부분들을 나누는 이야기가 나누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은 이제 군자 삼락에 대해서 너는 군자 삼락 세 가지 즐거움이 무엇이냐라고 대답하는데, 커피, 소주, 그리고 족발, 이렇게 이제 같이 세입자이신 이군자, 본명이 이군자인 어머님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맞아. 나머지들은 다시 이제 자기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같이 나누는 대화가 나오는데요. 이 이야기를 저희는 아까 제가 진행하고 있는 그 다독다독 독서동아리 친구들과 이 책을 읽고 얘기를 나눴었는데, 우리 이제 중학생이거든요. 이제 중학생 3학년이 주로 메인인 그런 동아리인데, 아이들이 하나같이 잠이라고 대답을 했었어요. 아이고. 되게 안타깝더라고요. 편하게 잠을, 그러니까 그 세 가지 잠이 빠지는 친구가 한 명도 없었어요. 그래서 되게
아, 벌써 중학생부터 이 수면 부족, 잠이 되게 간절하구나. 제가 중학교 때는 10시에 잤던 것 같은데. 제가 좀 일찍 자긴 했지만, 근데 이 친구들이 늘 잠이 부족하다. 잠을 푹 잤으면 좋겠다. 그게 즐거움이다라고 표현했을 때, 되게 안타까웠고, 또 그 부분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이들이 또 이렇게 쉽게 표현하는 데 있어서 되게 공감을 많이 표하기도 했었어요. 저도 표현을 하고 싶은데 네. 꽁미 삼락은 꽁미 삼락은 비슷할 것 같긴 하네요. 네. 커피, 책. 잠은 공감이 잘 안 되고. 꽁미님은 잠을 거의 자지 않습니다. 네. 조금 적어도 활동이 가능한. 그런가요? 네. 네. 커피와 책 그리고 한 가지는 뭘 것 같아요? 글쎄요, 뭘까요? 저는 여행입니다. 여행. 네. 여행이 갑자기 추가된 것 같은데 예전에 여행이라고 언급했던 걸 못 들은 것 같은데. 그 여행에는 뭐가 포함되니까 그 범위가 되게 넓은데. 넓은 범위. 네, 돌아다니는 것을. 돌아다니는 거. 그거는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상하다 여행? 했는데 돌아다니는 것을 뭉뚱 끓여서 여행. 왜냐하면 우리 꽁미님은 수원에서 저기 어디야? 고향까지. 네, 경기도 전역을. 네, 그냥 하루에 막 왔다 갔다 하는. 네. 근데 뭐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청취자분들이 차가 없습니다. 자차 운전하지 않고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하루에 막 경기도의 끝과 끝을 왔다 갔다 하는 꽁미님입니다. 우리 유나삼락은 뭘까요? 유나삼락은 저의 이게 삼락이 바뀌는데 요즘은 저도 아까 다독다독 동안의 친구들과 같이 네. 좀 수면 부족에 요즘에 시달리고 있어. 다른 여러 가지 일들이 그죠. 일들이 꼭 한꺼번에 몰아서 오잖아요. 그렇죠. 골고루 나눠져서 오면 참 좋을 텐데 몰아져서 오다 보니까 좀 수면이 좀 부족하고 요즘 또 즐거움은 그 잠이 가장 큰 것 같고 커피를 거의 물 마시듯이 마셔가지고 약간 예전에도 커피 마시는 게 즐거우면 요즘에는 좀 멍 때릴 수 있는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거를 되게 좀 즐겼는데 그 시간이 부족해서 그 시간에 대한 즐거움이 되게 간절한 상태고 그리고 저도 책 읽을 시간이 없어요. 책을 읽고 싶은데 맞아요. 절대적인 좀 이렇게 그 억지로 시간을 내서 읽는 거 말고 좀 여유롭게 멍 때리는 시간처럼 좀 여유롭게 푹 빠져서 즐기고 싶은데 읽고는 있지만 급급하게 읽는 느낌이 너무 싫어서 쫓기면서 읽는 또 느낌이 되게 싫어가지고 좀 충분한 수면 시간과 거기에 또 좀 여유로운 멍 때리는 시간과 함께 책을 즐기는 그것이 이제 가장 큰 즐거움이자 워너비가 된 요즘이라서 그 세 가지가 꼭 요즘에 누리고 싶은 그리고 저의 지금의 가장 와닿는 즐거움인 것 같습니다. 조만간 누립시다. 네. 저도 어딘가 가서 커피를 옆에 끼고 책을 읽는 그 순간을 그려봅니다. 네. 네. 오늘 소리책방의 책수단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좌절보단 희망을 쫓고 언제나 감사할 줄 아는 삶을 사는 오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소리책방의 책방지기 유나쌤 꽁미였습니다. 여러분, have a book day.